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논란의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그 댓글에서도 그렇고 언론 보도로도 그렇고 핫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서울대학교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뉴스들이 서울대 정시의 내신 반영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입시 뉴스가 보통은 저희가 뉴스 기사 하나를 딱 택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훑어내려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나 많은 뉴스를 훑다 보니 입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영향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좀 논쟁 부풀리기 형식, 또 일부 언론은 또 이것을 또 법정 공방이라든지 어떤 정치 쟁점화하는 배가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 오늘은 뉴스를 초이스하기보다는 서울대학교가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늘 그 이혜웅 소장님께서 즐겨 하시는 방법, 원문을 직접 들어가서 보고 판단을 하시는 방법으로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보도 자료라든지 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라는 자료. 누구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의외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행간의 의미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준비한 자료는 일단 보도자료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사항 발표. 그러니까 서울대가 기자들한테 제시한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란의 정시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지균이라고 하는 지역균형이 단계로 이렇게 그 전환이 된다. 또 최저를 완화시킨다. 이런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원래 서울대가 단계별 전형을 하다가 지균이 그 뒤에 이제 다시 일괄로 됐다가 또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균 1차 서류평가 3배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경쟁률 자체가 3대 1 넘는 과가 문과는 좀 있고 이과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과 애들 중에 일부가 걸러지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의대가 경쟁률이 좀 되니까 거기 걸러지는 몇 과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하고 성적 7대 3인 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본선 경쟁력에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된 건 그러니까 세계 2등급이었던 게 합이 7로 내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등급 정도 내려간 건데 실제로는 이제 불균형한 애들이 많거든요. 수학은 1이고 나머지가 3 이런 경우는 실제로 안 됐는데 그 영역이 좀 늘어난 거여서 완화한 건 확실하게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수능 등급 따기가 점점 이제 인원이 줄어들면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온 기조에서 그렇죠. 그런 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항이 정시 모집에 지역균형이 도입됐다. 보통 정시 하면은 그냥 수능 성적으로 그냥 딱 1등부터 꼴찌까지 딱 매겨서 거기서 이제 커트라인 이런 거로 있는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지역균형을 도입한다라는 거 아무래도 좀 요게 또 그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추천 2명이잖아요. 언제 하냐? 당연히 수능 끝나고 수능 성적 나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하고는 되게 좀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수시에서도 그러니까 교장쌤이 2명을 추천을 하고 정시로도 2명을 추천한다는 얘기고. 근데 겹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 수시로 뭐 아주 우수한 애들은 수시로 붙을 확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시니까 일단 수능을 잘 봤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수능 못 본 애들이 이거 백날 추천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 네. 그다음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위에 보면은 여기 졸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수생이 받을 수도 있다. 재수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현역이었을 때 수능을 잘 못 봤는데 재수를 해서 수능 엄청 잘 봤어. 근데 이제 걔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학교들, 강남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이제 많은 일반고들 중에 현역이 수능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교 1등급인데 수능은 서울대 간 성적이 택도 안 돼. 근데 걔가 뭐 재수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갔어. 그럼 걔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고1이 아니더라도 지금 고2나 또는 그 위를 할지라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수능 성적을 포함해서 뭐 저기 우수한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이 60점이잖아요. 그리고 교과가 40점이니까 실제로는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일단 수능 성적이 좋은 애들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신이 좋은 조건이 뒤집힐 확률이 있죠. 수시와는 달리. 그래서 저는 재수생들이 경쟁력을 갖는 학교들이 꽤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네요. 걸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집 단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얼핏 봐서는 거의 다죠. 거의 골고루 뽑겠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배점 보면은 수능이 60인데 그다음에 교과 평가가 40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교과 평가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서울대가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 보면은 여기 교과 평가 도입 그래서 자세히 설명이 있어요. 이거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 서울대가 올린 파일이 2개인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교과 이수 가산점을 개편한다 그랬어요. 개편한다. 그러니까 전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평가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원래도 있었어요. 교과 이수 가산점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탐구에서 2를 다 했을 경우에 감점이 없는 거였어. 뭐 물리 2나 뭐 이런 그렇죠. 거. 근데 거의 대부분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편해서 2가지죠. 하나는 학생의 교과 충실도 이거가 과목을 다 했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 2개밖에 없어요. 2개고 그래서 평가 내용은 일반적인 학종의 서류 평가와는 다릅니다. 교과 평가는 딱 뭐만 하냐면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해. 그러니까 딱 내신 항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거기를 하는데 성적표라고 하는 그렇죠. 그 부분만 하는데 거기서 뭐 하냐 하면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교과 뭐 이런 게 너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과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그게 반인 거고 나머지 그 성적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투를 했는데 괜히 해가지고 꼴찌했다 이러면 감점이 되겠죠. 한 거에선 감점이 없고 충실도는 꽝이야. 그러면 감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뭐냐면 이수한 과목, 교과 성취도, 세특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3개로 한 명이 ABC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BC니까 사실 변별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전체 내신은 9등급인데. 그러니까 등급보다는 훨씬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서울대 낼 정도 되면 정말 그 내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대부분 A를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 평가 방식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교과 평가는 A가 직윤에서는 10점, B가 6점, C가 빵점이에요. 2명이 독립적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7점, 8점을 줄 수 없어요. 그냥
10점이냐 6점이냐 빵점이냐밖에 없어 선택권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게 뭐 엄밀하게 이렇게 나열될 리는 좀 적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두 명이 하니까 또 이렇게 촘촘하게 되겠네요. 그 약간이 촘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그겁니다. 교과 이수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5번 항목에서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수 기준이 1, 2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과목 뭐 해라고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탐구에서 사회 교과 3과목, 과학 3과목 또는 사회 2과목, 과학 4과목이죠. 위가 문과고 아래가 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위가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과로 보면은 역사가 필수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사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끝났어. 나머진 그 다음에 나머진 과학을 하든가 또는 탐구를 2학년 때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걸 하나를 더 하게 되면 과학을 3개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나 한문 중에 한 과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얘를 충족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가 수학, 과학, 사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수학에서는 일반 교과 4과목입니다. 일반 교과면 수원, 수투, 미적, 확률, 통계 4개죠. 그 4개를 하면 끝나. 또는 일반 3개를 하고 진로를 하나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과로 치면은 수원, 수투, 그다음에 미적을 하고 진로 선택인 기하를 하면 끝나는 거죠. 확통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감점이 없는 거예요. 그걸 했냐 이걸 묻는 거니까. 수학에서 이걸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확률 통계하고 경제 수학을 하든 뭐 기초 수학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학교를 다니면 요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충족이 된다. 이게 충족 안 되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의 경우는 일반 과목이 3개고 진로를 2개 하거나 또는 일반을 2개 했으면 진로를 3개 해라. 그래서 3학년 때 보면은 과학사, 그다음에 뭐 생활과학 이런 거 다 진로 선택이거든요. 이걸 많이 하면 오히려 애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진로 선택 2가 또 다 진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을 3개를 한 경우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고가 물화 생지 원 중에 3개를 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에서 2과목이니까 그 중에 2개를 골라서 2를 하는 거죠. 이걸 충족 못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 2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는 이거를 충족하고 이과는 과학을 충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 못해서 감점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죠. 정상적인 고교 생활을 했다면. 그렇죠. 이거 때문에 안 될 경우는 없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더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화 수학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미 나왔더라고요. 온라인 보니까 뭐 심화 수학하면 유리하다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서울대 기준으로는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뭘 우려하는 거냐면 서울대가 예를 들면 우리 고3들 중에 수능 올인한답시고 예를 들면 자기는 생원하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2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물투, 지투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럼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수능 한답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방지하자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 거기는 3학년 때는 그런 진로 선택들을 충실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초를 흔들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심화를 하면 가산점을 더 주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왜? ABC밖에 없잖아. 10점, 10점, 6점, 빵점 중에 골라서 채점을 하는 기준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될 리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성취도에서는 원래 9등급이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인데 그다음에 진로 선택은 ABC잖아요. 진로 선택은 간단하게 ABC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진로 선택 A는 A, B는 B, C는 C로 줄 수도 있는데 등급의 경우는 뭐 일반고에서 1, 2등급은 다 A를 당연히 받을 거고 뭐 저는 3등급도 A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센 학교들 자사고나 이런 데는
4등급, 5등급도 A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변별력이 크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교과 선택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고교 생활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고, 그쵸. 그리고 결국은 두 명이 채점관이 이제 합쳐가지고 A, B, C 3개 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큰 격차가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면 이런 거죠. 이게 ABC인데 1.5등급은 A를 주고 1.6등급은 B를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세 개로 나누는데 1등급 대에서 이걸 끊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낙제 C를 받는 경우는 정말 아까 그런 거죠. 물리2를 신청해 놓고 수업 시간 내내 생물원 수능 공부만 하느라고 완전히 뭐 배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솔직히 여기서 감점을 당하긴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서울대가 이번에 한 조치는 그냥 정시 확대로 인해서 학교가 완전히 그냥 뭐 학교 수업 포기치고 수능 공부장화 뭐 이렇게 파행적으로 가는 걸 좀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절대 평가 기준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ABC를 뭘로 나눌 거냐? 그렇죠. 그래서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근데 적극적이 뭐냐면 모집 단위 진로 선택 과목 2개 이상. 그래서 이과는 물리, 화투, 기하 3개인 거잖아요. 2개 이상 하면서 기초 교과의 관련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는 A.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다음에 참여한 내용이 나타남. 그러면 이제 세특을 요즘 안 써주는 선생님들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신 포기한 애들은 안 써주겠죠. 뭐 물리 2시간에 잤다. 생물원 했다.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A인 거죠, 솔직히. 사실 서울대를 노릴 정도 애들 중에 이걸 못 받는다는 건 진짜 내신을 포기한 거 빼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요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만약 꿈이 바뀌었는 경우에 1학년은 막 공대를 가려고 막 물리 막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생물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수한 게 좀 부족하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서울대가 옛날부터 강조했는데 뭐냐면 과학에서 뭘 해야 된다를 서울대가 규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 간다고 물리했다고 얘는 이상한 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솔직히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이 과학이잖아. 대학 가서 어차피 다 연결해서 배워야 하니 그걸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도 분명히 언급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모집 단위 관련. 그러면 이과로는 과학인 거고 과학이랑 수학이죠. 문과에서는 사회교과 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인 거고 솔직히 저게 대부분 3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학의 경우는 선이수 과목이라 그래서 물리원을 안 듣고 물리2를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엄밀하게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 B나 C를 받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의도적으로 뭐 저기 일부 혹자들 얘기하듯이 뭐 일반고 1등급은 C를 주고 뭐 자사고 5등급은 A를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시 전형에서 정시 모집에서 이제 일반 전형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사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되는 부분이죠. 일반 전형. 1단계에서 수능으로 뽑고 2단계에서는 수능 80점에 교과 평가 20점이다. 요게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만 보신 분들 교과 평가면 아이고 내신을 반영하나 했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내신이나 어떤 과목 이수에 대한 정성 평가다. 종합적으로. 일반 전형 조금 더 한번 그거 진단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시겠어요? 일단 이 2단계가 크죠. 이 안에 못 들면 끝나는 게임이니까. 실제로는 뭐 여전히 수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수능 2배수니까 격차가 문과는 거의 없고요. 이과는 꽤 납니다. 왜냐하면 이과는 일단 과학에서 2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2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요즘 의대 열풍도 있고 이래서
서울대를 아예 포기하거나 많지는 않아서 여기는 폭이 좀 있는 편이에요. 문과는 솔직히 요 1단계 수능의 성적 차이가 좀 적은 편이고 이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과는 1단계 성적이 변별력이 훨씬 셀 거고 문과는 좀 교과 평가도 치열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이과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서울대가 이제 또 바뀌잖아요. 내년부터 표준 점수 총점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1단계 성적을 자 최고점하고 최저점의 차이가 20점인 경우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서울대 채점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미리 해놨는데 이게 작년 국어랑 수학 점수예요. 서울대는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할 때 국어를 100%로 했을 때 수학의 가산점이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가산점이 되게 적은 편이고 탐구는 0.8%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를 낮추는 편이에요. 요걸 더한 게 그냥 서울대 점수입니다. 환산 점수예요. 근데 이제 작년 만점이 국어가 140점이고 표준 점수로 수학이 134예요. 탐구를 자 여기를 높여주면 탐구는 70점 전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최고가 140이라고 치면 이러면 이 친구 합해가지고 점수가 412.8이고요. 그다음에 꼴찌 점수를 예를 들면 국어는 8점 깎인 거고 수학은 131 하면 하나 틀린 거고요. 129가 두 개 틀린 거예요. 128, 128이라고 치면 두 개 틀린 겁니다. 탐구도 10점 깎였다고 쳐보면 이 친구가 389.6입니다. 그럼 점수 차이가 몇이 나냐면 23.2예요. 이게 만약에 20점 차이가 넘으면 만약에 1등 꼴찌가 왜냐면 1등 성적이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만점이니까 이게 위에는 1등의 성적, 밑에는 꼴찌의 성적이군요. 그렇죠. 이게 어떤 과에 어떤 기계공학이든 어떤 과에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만약에 얘가 수학을 131점 받은 애가 그래서 19.6이 되면 20점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달리하겠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계 최고점과 1단계 최저점이 20점 이상일 경우는 아까 이게 꼴찌가 못한 거죠.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럴 경우는 20점을 주고 20점 곱하기 지원자 점수에 최저점을 빼. 그리고 최고점에서 최저점 한 거를 나눠가지고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그냥 6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점이 안 될 경우는 20점이 안 될 경우는 80에서 그걸 빼면 되니까 역시 60점이 그냥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 수능 점수 중에 60점은 기본 점수고 20점의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20점 간의 차이가 난다. 근데 2단계에서는 원래 2단계가 20점이잖아요. 근데 15점을 기본 점수로 줍니다. 15점을 기본 점수 주니까 실제로 꼴찌하고 1등하고 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시의 경우. 아니 저기 일반전이요. 5점 차이가 나는 건데 솔직히 여기서 A가 5점, B가 3점, C가 빵점이니까 C를 받은 친구들은 솔직히 떨어져야죠. 그러면 여기 점수 차이로 봤을 때 A와 B가 2점 차이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수능 그 점수를 계산했을 때 비례로 보면 그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치면은 이제 뭐 1, 2점 정도의 영향은 받을 수 있다. 1, 2점 정도의 그렇죠. 영향. 근데 그게 이제 A, B, C의 기준이 서울대가 이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정량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하는데 우리가 정성 평가를 한다 쳐도 자 선택은 누구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신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등급만 하진 않겠죠. 근데 서울대 낼 정도 되는 1, 2, 3등급 애들 중에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하나도 안 됐다든가 뭐 그런 애들 없거든요. 거의 상향 평준화돼서 학생들과 그런 경우에 여기서 큰 건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건 이런 건 있는 거죠. 이제 애들이 너무 뭐 미리 움직여서 1학년 내신이 좀 나쁘다고 뭐 이제 일부
지방 특목고 뭐 자사고 이런 데서 수능 올인한답시고 내신을 뭐 거의 그냥 3번으로 쭉 찍는다는 거, 예. 뭐 그다음 뭐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이런 경우는 페널티를 받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네. 학교는 제대로 가서 네. 수업 듣고 시험 공부 꾸준히 하는 거 정도는 해라. 네. 기본을 지키자. 네. 뭐 헌법 준수 정도 수준 사회적으로 보면 예. 뭐 그런 정도지 않을까. 네. 변별력으로는. 예. 끝으로 요게 그 댓글에서도 어떤 그 시청자분들이 물으셨는데 이게 다른 대학으로 서울대의 이 정시 변화가 다른 대학으로 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별로 없다. 네, 1번이 저걸 평가하려면 네.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걸 계속 유지해왔고 네. 근데 이제 그 이하 대학에서는 사실 입사관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이제 서울대나 고대는 약간 수시 중심이었는데 네.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수능을 좋아하거든요. 연대도 그렇고 근데 네. 굳이 수능 성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것까지 한다? 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인력을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하려면 그냥 정량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신 등급을 반영하는.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수능 70에 내신 30. 예. 그럼 오히려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우수한 애를 뽑는다는 취지하고도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가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학교의 파행을 막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다.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